김하성은 샌디에고가 처음으로 제한 없이 관중 입장을 허용한 신시내티 레즈와의 시리즈에서 38,765명의 샌디에고 팬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폭스 스포츠를 통해서 전국으로 중계되었습니다. 스타의 조건 중 하나가 큰 무대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면 이 경기에서 김하성은 자신의 스타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진 못했지만 타티스 주니어의 부상으로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승 투런 홈런을 쳤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활약에 대한 샌디에고 팬들의 반응을 보기 전에 잠시 다저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샌디에고는 타도 다저스를 외치고 있으며 다저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마차도와 에릭 호스머를 영입하면서 스타 플레이어를 라인업에 추가했고 다르비쉬와 스넬을 트레이드로 데려오면서 큰 경기 경험이 많은 에이스 투수들을 로테이션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타티스 주니어가 데뷔해서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가 되었으며 샌디에고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조 머스그로브가 고향팀 샌디에고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선수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워싱턴이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토와 랜돈이 이끄는 공격진과 스트라스버그, 슈어저, 패트릭 코빈, 아니발 산체스가 있었던 강력한 로테이션을 보유했기 때문이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시즌 워싱턴의 경기를 보셨다면 한 명의 이름이 더 떠오르실 겁니다. 하위 캔드릭은 1루, 2루, 3루를 모두 소화해주면서 팀 내에서 부상 선수가 나오거나 주전 선수의 휴식일이 필요하면 빈 포지션을 채우면서 소화해 주었습니다. 하위 캔드릭은 선발로 70경기를 소화했고 교체 선수로 50경기를 소화하면서 3할 4푼 4리의 타율과 0.966의 OPS를 기록했고 그의 타율은 8월에 4할 6푼 1리 그리고 9월과 10월에 4할 1푼으로 불타올랐으며 플레이오프에서 하위 캔드릭의 활약이 없었다면 워싱턴은 우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다저스의 우승에도 하위 캔드릭만큼의 엄청난 활약은 아니지만 팀에 꼭 필요한 선수로서 팀이 필요할 때마다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뛰면서 팬들의 큰 사랑을 받은 선수가 있습니다. 키케 에르난데스는 무려 6개의 수비 포지션을 소화하면서 부상 혹은 휴식의 이유로 주전이 빠지면 어김없이 그 자리를 메꾸어 주었습니다. 32경기를 선발로 출전했고 16경기에서 교체 선수로 나왔습니다. 뛰어난 공격력을 자랑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경기의 중요한 순간마다 살림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저스 팬들은 키케 에르난데스를 많이 아꼈습니다. 키케 에르난데스가 떠나고 난 뒤 현재 다저스에서는 잭 맥킨스트리가 그 역할을 맡아주고 있습니다. 잭 맥킨스트리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간 기간 동안 17승 17패를 잭 맥킨스트리가 팀에 합류해 있던 상황에서는 27승 11패를 기록 중입니다. 2021 시즌이 시작될 때 키케 에르난데스는 유니폼 판매 순위에서 당당히 트라웃을 제치고 9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 선수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헌터 램프로와 키케 에르난데스를 빼면 특별한 선수 영입이 없는 보스턴은 60경기까지의 성적이 24승 36패였던 지난 시즌의 성적이 37승 23패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에도 드디어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는 것이 가능해서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 가능하고 부상으로 빠지더라도 걱정이 없으며 중요한 경기에서 쏠쏠한 활약을 해주는 슈퍼서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생겼습니다. 저는 김하성의 인기가 하위 캔드릭, 키케 에르난데스, 잭 맥킨스트리의 그것과 같은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그 어떤 팀보다도 많은 주전 선수들의 부상을 경험하고 있는 샌디에고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김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41경기에서 선발 출전을 했고 18경기에서 교체 선수로 나온 김하성은 팀에서 7번째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김하성이 있었기에 타티스 주니어가 현재까지 팀이 소화한 경기의 25%에 해당하는 19경기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6월 19일 바로 그 전국 중계 경기에서 친 결승 투런 홈런은 팬들로 하여금 그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볼 댓글은 김하성이 체인을 오랫동안 원해왔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차도가 자비로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이 체인은 현재 샌디에고 팬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이템이며 많은 팬들이 자체 제작을 해서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WWE의 챔피언 벨트를 연상시키는 이 체인은 경기의 수훈 선수들에게 마차도가 직접 걸어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두 번째 댓글은 제가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 유명한 문구인 것 같습니다. How can you not be romantic about 하성 킴? 원래 문구는 How can you not be romantic about baseball? 으로 야구 팬들이 꼭 봐야 하는 다큐멘터리이자 모든 야구인의 바이블로 알려진 켄 번스의 베이스볼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후로는 거의 모든 야구 영화나 야구 관련 영상에 단골로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영화 머니볼에서 빌리빈 역을 연기한 브래드 피트가 한 대사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 팬은 야구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몇 주 전 토미 팬과 김하성은 플라이볼을 잡으려고 하다가 서로 충돌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두 선수 모두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두 선수는 서로 괜찮다고 했지만 수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8회 말 샌디에고는 두 타자 연속 삼진을 당했고 투아웃에 토미 팸의 타순이 돌아왔습니다. 토미 팸은 투스트라이크 노볼로 몰린 상황에서 9구까지 가는 승부를 펼친 끝에 2루타를 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는 경기 초반 타티스 주니어가 부상을 당한 뒤에 교체되어서 들어온 김하성이었습니다. 타티스 주니어와 교체된 2번 타자 김하성은 결승 2점 홈런을 쳤고 2주 전 김하성과 충돌하면서 쓰러졌던 토미 팸은 가장 먼저 김하성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그의 홈런을 축하해줍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는 멋진 댓글이 How can you not be romantic about 하성 킴?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팬은 하성 킴의 포스트를 보면 나는 자동으로 업보트를 누른다고 적었습니다. 업보트는 레딧의 좋아요 혹은 추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댓글은 한 팬이 오늘 김하성이 저 체인을 베고 잘 거라고 적자 다른 팬은 오늘 김하성은 원하는 건 뭐든지 베고 자도 된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김하성의 홈런이 나오자 한 팬은 오늘 포스트게임 인터뷰는 김하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면 때려치워야 한다고 적었고 다른 팬도 이에 동의한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보통 승리팀의 포스트게임 인터뷰는 선발 투수, 감독, 그리고 경기 수훈 선수가 하게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김하성이 이 경기의 MVP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댓글은 이겁니다. 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K-팝에 열광하고 그 가수들을 좋아하는지 이해를 못했다. 하지만 웃는 김하성을 보았고 이제는 어떤 감정인지 이해가 간다. 라고 적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김하성과 김강현은 K-스마일 전도사인 것 같습니다. 이날 폭스스포츠 해설은 박찬호 선수의 동료로 잘 알려진 에릭 캐로스였습니다. 그리고 다저스 선수였던 에릭 캐로스의 해설에 대해서 많은 샌디에고 팬들은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 댓글도 김하성이 이 경기 전까지 6월에 3할을 치고 있다고 말하면서 에릭 캐로스의 해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거의 2년 만에 관중이 꽉 찬 경기장에서 38,000명이 김하성의 이름을 연호했고 김하성은 여기에 대해서 결승 홈런으로 화답했습니다. 너무나 멋진 장면이었고 김하성 선수가 앞으로도 이런 장면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